자,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건 코난 엑잘의 DLC 아일 오브 시프타입니다. 아일 오브 시프타 DLC는 기존의 추방자의 땅과는 다른 시타섬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이죠. 물론 싱글플레이 유저들은 캐릭터와 인벤토리를 갖고 옮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맵이기 때문에 왕래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방자의 땅보다는 작은 새로운 맵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퓨르지와 폭풍유리 건축 양식이 생기고 추방자의 땅에서도 만들 수 있는 몇몇 장비의 제작법과 코뿔소 한 장을 만들어 코뿔소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시타섬을 플레이하면 시타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추가된 장비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나열하자면 이 정도인 느낌인데 이번 영상은 이 DLC 맵인 시타섬 플레이에 관한 리뷰입니다. 우선 시타섬을 구매할 때 걱정된 건 과연 얼마나 다를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타섬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차피 적들은 재탕할 거나 비슷할 것이고 플레이 방법도 추방자의 땅과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맵 탐방이나 하다가 끝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빗나간 예상이었어요. 시타섬은 추방자의 땅보다는 좁습니다. 사막부터 화산까지 다양한 지역이 넓게 있던 추방자의 땅에 비하면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맵이 작다 해서 즐길 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려면 부득이하게 추방자의 땅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추방자의 땅은 숨겨진 장소를 찾아내는 게 고된 일이었다면 시타섬은 그게 좀 덜합니다. 어디를 이용해보라고 대놓고 알려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예시로는 금고와 신전, 섬들이 있죠. 금고만 해도 꽤 특이하게 생겼고 중앙섬에서 벗어난 조그마한 섬들도 5구역이 존재하며 맵의 중앙에는 거대한 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쉬웠어요. 그 주변에 있던 신전들도 나름 흥미롭게 생겼었고요. 이 정도만 해도 나름 확실한 목표가 생기기엔 충분했습니다. 당장 돌아다녀도 뭘 해야겠는지 모르겠던 추방자의 땅에 비하면 알기 쉽게 설정해놨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시타섬의 난이도로 할 수 있는데 우선 재료 수급은 나름 흥미로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돌아다니면 여러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건 소소한 충격이었어요. 추방자의 땅을 생각해보면 특정 재료를 찾기 위해선 정해진 장소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로 하니까 좀 당연한 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그 장소들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타섬은 조금 달랐는데 특정 장소에 재료들이 몰려있는 게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 장소가 조금 더 많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말 특이한 몇몇 재료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전부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운석이 떨어지는 장소도 맵이 좁기 때문에 간간히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재료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타섬을 플레이할 초기에는 일주일만 플레이하면 대강 다 즐겨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맵은 비교적 작고 재료 수급이 쉬워지면 발전이 빨라질 테고 제가 처음 플레이하는 유저도 아니니까 후딱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대로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타섬의 난이도는 추방자의 땅에 비해 조금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셜 자료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타섬의 가운데를 중앙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타섬의 난이도는 중앙으로 갈수록 그리고 중앙섬을 벗어날수록 높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느낌도 들었죠. 그리고 네임드 노예를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는 특정 장소에 고정적으로 전사 네임드가 뜨는 걸 파악해서 네임드 전사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작업대에 앉혀놓을 네임드 노예들을 구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엘더리움과 물음표들을 이용한 차원 연결을 통해서 네임드 노예를 얻게 하려고 시타섬의 인간 현적들을 적게 배치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장치로 하늘에 구멍을 만들어 추방자의 땅에 있는 적들을 차원 소환할 수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재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시타섬의 특징은 장소를 많이 이용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우선 금고들을 살펴보죠. 14개의 금고들은 각각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거미들이 나오고 어떤 곳은 빵댕이 물고기들이 나오고 어떤 곳은 언데드들이 나오는 식이죠. 적들을 해치우며 나아가다 보면 제작법을 얻기도 하고 보상으로 인장을 얻어 능력치를 강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금고에서 얻은 제작법으로 방어구나 무기를 만들어 발전해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는데 금고 말고도 볼만한 건 있더군요. 소용돌이 내부에서 끝없이 적들이 몰려오는 것도 나름 흥미로웠고 맵을 돌아다니며 얻은 입상을 바쳐 관련된 적들을 소환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차원을 열어 추방자의 땅 인간들을 소환하는 것도 나름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추방자의 땅보다는 뭔가 장소를 이용한 즐길거리가 증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더 화려해진 것도 덤이고요. 다만 시타섬에 등장하는 적들은 좀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크게 다른 애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다 어디서 봤던 듯한 녀석들이 등장하고 일부는 뼈대는 같고 외관은 다른 녀석들입니다. 그래도 아예 못 봤던 애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름이라도 다르니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르다고 생각할 수는 있었어요. 완벽하게 다르다곤 말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돌아다닐 때는 흥미롭긴 했습니다. 딱 이 정도? 엄청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인데 70%는 봤던 애들, 30%는 못 봤던 애들인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긴 합니다. 어차피 새로운 넘버링 게임을 낸 것도 아니고 DLC잖아요. 전부 새로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반적인 리뷰는 이 정도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걸 조금 정리해보자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DLC를 구매하면 시타섬을 이용할 수 있고, 이때 싱글플레이 유저들은 추방자의 땅에서 시타섬으로 이주가 가능하지만 캐릭터와 인벤토리만 옮길 수 있었고요. 새로운 건축 양식이 생기고 코뿔소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제로 파밍은 더 쉬운 느낌이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넷 검색 없이도 추방자의 땅에 비해서는 뭘 해야 할지 알기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동굴을 찾는 행위가 조금 적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 금고를 찾아다니긴 해야겠지만 뭐 동굴보단 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이용한 플레이가 증가한 것도 좋았고, 시각적인 면으로 조금 더 발전한 느낌을 받았어요. 70% 정도는 봤던 적들이, 30% 정도는 못 봤던 적들이나 어디서 봤던 것 같은 적들이 나타났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딱 DLC 값을 했다는 정도는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추방자의 땅을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시타섬을 구매하면 더 재밌게 즐기거나 혹은 비슷하게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추방자의 땅이 찾아다니는 즐거움이 전부였다면 시타섬은 그걸 줄이고 다른 재미를 증가시켰다 생각해요. 사실 맵이 좁아서 그렇게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생각보단 할만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럼 이 정도로 아이로 오브 십타 DLC 리뷰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요.